안녕하세요. 영화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의 영화학개론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이폰으로 찍은 세로 영화 데이미언 셔젤의 더 스턴트 더블에 대한 분석을 올리면서 세로형 영상의 활용과 장점을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왕가희 감독의 영화 화양연화를 세로의 프레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저번 분석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이라 생각되어 영상의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영화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홍콩의 한 아파트에 무역회사에 근무하는 수리첸의 남편과 수리첸이 이사를 오게 되고, 때마침 그날 지역 신문사의 편집기자로 일하는 차우와 그의 아내도 함께 그 아파트의 옆집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이 시대 배경의 아파트들은 여러 명이 모여 사는 집합주거의 형태로 같은 공간에서 서로 마주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사를 오는 날 차우와 수리첸은 서로 인사를 하게 되고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죠. 그리고 수리첸의 남편은 일본 출장으로, 그리고 차우의 아내 또한 호텔에서 일을 하기에 서로의 배우자가 부재 중일 때가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를 알고 지내던 중 우연히 차우는 수리첸이 자신의 아내와 똑같은 핸드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공교롭게도 수리첸도 차우가 자신의 남편과 똑같은 넥타이를 메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자신들의 배우자가 서로 불륜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둘은 서로를 위로하고 천천히 스며들게 되죠. 일상적인 삶의 공간이지만 홍콩의 특별한 집합주거 형태는 휴게실과 부엌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의 삶이 공유되고 주변과 소통이 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자의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과 반강제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영화는 이런 장소성을 부각시켜 영화의 스토리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동선의 중첩은 첫 만남 때도 그랬고, 영화가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좁은 복도를 지나면서 마주치는 인물들이 서로 닿을 듯 말 듯 스치게 되며 물리적 거리를 가깝게 하는 동시에 인물들의 감정적 거리도 좁혀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치는 것을 반복하면 스미게 되는 걸까요? 결국 차우와 수리첸은 서로에 대한 마음이 커지게 되지만 이 한정적인 공간에서 자신들도 불륜으로 낙인 찍힐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이 장소는 둘의 헤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진 않지만 서로의 관계를 진전시키는데 분명한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공간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장면을 예시로 세로 비율의 프레임으로 들여다볼까요? 첫 만남에서는 카메라는 수직적 운동성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둘은 우연히 서로 같은 아파트에 방을 보러 오게 되고, 공교롭게 이사 오는 날 이삿짐이 바뀌는 바람에 첫인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집의 공동 부엌에서 이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하게 될 때 서로의 부부를 동반하여 자리를 함께 합니다. 세로 비율의 프레임으로 읽었을 때 오히려 수직적인 비율이 높은 이 좁은 공간에서 인물들이 서로 교차하게 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영화가 가진 공간성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상의 공간인 아파트가 아닌 낯선 곳의 국수집에서 마주칠 때에도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의 스쳐짐이 더욱 아슬아슬하게 느껴지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스침이 발생할 때 많은 시간 서로의 배우자가 같은 시간대에 부재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서로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때 영화는 절대로 그들을 하나의 프레임에 담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아직 서로의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샷을 분절하거나 패닝을 이용해서 대화씬을 이어나가게 되죠. 세로의 프레임으로 보아도 샷의 의도를 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불륜이 맞다고 확인한 뒤에야 감독은 비로소 한 프레임에 둘을 담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둘은 공감대를 가지며 가까워지게 되고, 특히 이 장면에서는 프레임인 프레임으로 프레임 안에 프레임 하나를 더 생성하고 그 안에 인물들을 함께 묶어 심리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시각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수리첸이 일하는 곳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씬에서도 수리첸과 수리첸의 상사를 프레임인 프레임으로 같은 프레임에 묶어 담아냈죠. 이 시점은 수리첸이 차우와 가까워지기 이전의 상황이며 자신의 직장 상사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둘을 같은 프레임 안에 가둬둠으로써 감독은 수리첸이 곧 수리첸의 상사와 입장이 같은 불륜의 관계로 접어들 것이라는 걸 암시하는 걸까요?
반대로 차우가 자신의 아내가 자신 몰래 수리첸의 남편에게 전기 밥솥값을 지불한 사실을 알게 되는 장면에서도 차우를 프레임인 프레임으로 프레임 속에 가둬놨죠.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 자신의 아내와 단절되어 버린 관계로 남아버린 차우의 상황을 암시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재밌는 사실은 차우가 자신이 쓴 무협소설을 리첸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말하는 씬에서도 쇠 철장 같은 오브제를 앞에 두고 그들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하는 듯합니다. 이 밖에도 점점 깊어지는 이들의 관계를 마치 누군가 훔쳐서 보는 듯한 의도로 짜여진 샷의 구성들은 깊은 심도와 함께 많은 미장센으로 깊이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간적 특수성을 최대로 이용하여 깊이감을 살려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도 세로 비율의 프레임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차우가 자신의 앞날을 알지 모른 채 자신의 친구에게 불륜은 옳지 않은 거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그리고 돈을 빌리러 온 친구와 대화하는 장면에서 전경에는 사물을 배치하고 중경에는 인물을 배치, 원경에는 벽에 조명을 반사하여 깊이감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옆집 이웃이 일본 우표가 붙여진 편지만 보고 차우에게 보낸 차우의 아내의 편지를 수리첸의 남편이 수리첸에 보낸 것으로 착각하여 건네주는 씬과 자신이 쓴 무협소설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방으로 수리첸을 초대할 때도 항상 근경에는 어떤 물체가 그들을 완벽하게 보여주지 않게 되죠. 특히 호텔에서 서로 마주하는 씬에서는 공간의 소실점과 조명, 색상을 더해 그 깊이감을 확실히 살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두 주인공의 심리 묘사에 탁월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클로즈업 촬영 기법이 두 주인공들에게 많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번에도 세로 비율의 프레임을 적용해 볼까요? 수리첸이 자신의 남편과 대화할 때나 차우가 자신의 아내가 전기 밥솥값을 몰래 결제했다고 들었을 때 절대로 수리첸의 남편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반대편의 인물만 클로즈업하여 보여주고 있죠. 차우의 아내를 보여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우와 통화를 할 때에는 아예 뒷모습으로 가려버리던지, 수리첸이 차우의 집에서 자신의 남편 소리를 듣고 그것을 확인하러 갈 때도 차우의 아내를 보여주는 대신 클로즈업으로 주인공의 얼굴만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인물의 정면 혹은 측면만을 보여주며 상대의 대사는 보이스오버로 처리한 이유는 각 인물들이 자신의 배우자와는 단절되어 있다는 뜻으로 비춰지는 동시에 영화를 보는 관객들도 두 주인공이 불륜으로 정서적 관계가 진전되려고 할 때 두 주인공의 배우자 얼굴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 주인공들에게 더 공감하고 죄책감을 덜어내는 효과를 갖게 되죠. 또한 클로즈업을 통해 우리는 주인공들의 감정과 표정에 집중하게 되고 몰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화 속의 두 주인공들의 심리 묘사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몇 가지 중요한 씬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차우가 수리첸에게 자신의 작업실인 호텔로 불렀을 때 와줘서 고맙다는 고백을 할 때와, 그리고 자신과 함께 떠나자고 고백했을 때 오지 않는 수리첸을 기다리는 차우의 감정을 표정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리첸도 마찬가지죠. 싱가포르로 떠난 차우에게 전화를 걸어 말없이 상대의 목소리만 듣기도 하고, 오랜 시간이 흘러 차우가 살던 집을 다시 방문하게 될 때도 차우가 살던 집을 바라보며 수리첸의 눈물 짓는 표정에서 관객에게 정서적인 감정의 전이가 최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무리를 짓는 엔딩 장면에서도 앙코르와트를 찾은 차우가 자신의 모든 기억을 봉인하게 될 때 클로즈업으로 차우의 표정만을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화양연화는 프레임과 클로즈업의 활용 이외에도 쇼트와 인물들의 절제를 통해 말없이 서로를 보거나 미세한 표정 등으로 서로의 심리 상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언어적 소통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사물에 이입되어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다시 세로 프레임을 적용하여 영화에서 어떤 비언어적 소통이 쓰였는지 살펴보죠. 수리첸이 처음으로 차우의 집에 방문하여 들어가길 머뭇거릴 때 그녀의 심리가 그녀의 손동작을 통해 배어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틀의 프레임 앞에서 머뭇거리던 그녀는 결국 그 선을 넘어가 버리게 되죠. 각자의 배우자가 서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수리첸이 자신의 남편의 불륜 사실에 대해 확인하길 머뭇거리면서 커피만 휘적거리고 있고, 차우는 자신의 타이가 수리첸의 남편과 같은 제품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한동안 말없이 바닥을 응시하곤 하죠. 두 번째 식사 자리에서는 차우가 자신의 아내가 좋아하는 겨자 소스를 습관적으로 건네주게 되는데,
이때 수리체는 자신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겨자 소스를 계속 찍어 먹음으로써 이들의 관계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리첸의 심경이 점점 변화하면서 수리첸이 입고 있는 치파오의 색도 점점 화려하게 변해가죠. 재밌는 건 수리첸의 핸드백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첫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 수리첸은 자신의 가방이 차오의 부인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감독은 이후 이 쇼트로서 더 이상 수리첸이 차오의 부인과 같은 가방을 매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후반부에서는 싱가포르로 떠나버린 차오의 방에 찾아간 수리첸의 심리적 행동으로서 그 정점을 보여주고 있죠. 차오의 무협소설을 처음 읽었을 때 차오의 방에서 누워있던 포즈와 상당히 흡사하죠. 그가 쓰던 로션의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그가 피우는 담배를 태워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슬리퍼를 가져감으로써 확실한 의사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는 시계에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수리첸의 사무실에서 수직적 운동성을 가지며 시계를 팔로우하는 것을 시작으로 영화에서는 총 6번 시계를 클로즈업하여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죠. 보통의 영화에서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 날짜가 변화하는 걸 보여주지만, 이 영화에서는 날짜가 변경되는 모습이 아닌 시간 그 자체를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이 영화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자체, 즉 수리첸과 차오가 사랑했던 그 순간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화양연화라는 제목의 의미인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뤄질 수 없는 가장 불행한 순간이라고 감독은 말하고 있는 걸까요? 참고로 영화에서는 수리첸의 치파오가 바뀌는 것을 통해 영화 속 시간의 경과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물론 화양연화의 모든 장면을 세로의 프레임으로 읽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영화가 세로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몇몇 장면들에서는 감독의 연출 의도를 해치지 않고서도 세로의 프레임으로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화양연화를 세로 비율의 프레임으로 읽어냈던 제일 큰 이유는 영화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걸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생각에 좋은 영화는 100명이 하나의 영화를 본다면 그 100명한테 각각 다르게 읽혀지고 다르게 느껴져야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화양연화도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영화 화양연화가 전체적으로 극적인 줄거리는 없지만 이렇게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이유는 아름다운 영상미와 시적인 표현, 과감한 절제와 생략, 그리고 탁월한 음악 선곡으로 두 사람의 어긋난 사랑을 가슴 아프게 그려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매번 새롭고 여러가지 상상과 추론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기억에 관한 영화라고 느껴집니다. 이번 2020년 12월 24일에는 영화 개봉 2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에서도 4K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재개봉을 한다고 하네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울한 요즘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화 개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